안녕하세요. 프라임 건강정보입니다. 연일 30도 이상을 웃도는 더위에 전 지구가 기후이상으로 인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시원한 수박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철 대표 질환으로 알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여름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철 추운 실외에서 우리의 몸은 열을 밖으로 발산하지 않기 위해 몸이 수축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어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여름은 기상이변으로 전 지구가 살인적인 폭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름에도 심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그럼 급성심근경색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인 관상동맥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관상이라는 말은 갓관 형상, 왕관의 형상이라는 의미이며 왕관 모양으로 심장을 둘러싸고 있다고 붙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심장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그럼 관상동맥이 왜 막히는 걸까요?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된 산화질소가 튼튼하고 탄력 있는 혈관을 만들고 혈관 내벽을 코팅한 것처럼 매끄럽게 만들어 혈액을 유연하게 흐르게 합니다. 그러나 혈액 속에 LDL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 몸의 청소 부인 백혈구들은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으면서 혈관 내벽을 파고 들어가 지방고름이 되는데 이것을 죽종 또는 플라그라고 합니다. 이 죽종이 만들어지면 그 표면에 얇은 섬유질 피막이 생겨 지방고름 주머니가 되어 점점 커지며 동맥을 좁게 만드며 혈액의 압력이 세지면 얇은 피막이 터지며 새어나온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독성물질이 혈소판과 반응하여 주위 혈액을 굳혀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급성심근경색이 되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겨울 못지않게 여름에도 심뇌혈관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한여름 더위에 의해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몸은 땀 배출과 피부혈관 확장을 통해 열을 발산하여 체온을 내리는데요. 이때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점성이 올라가 끈적거리게 됩니다. 끈적이는 혈액이 빠르게 흐르면서 죽종 주머니를 터뜨려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졸중 환자는 66%, 심근경색 환자는 2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2019년 기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더위가 심해지는 7월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이 특히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인 가슴 통증이 여름철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체 활동과 상관없이 갑자기 왼쪽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 어깨를 짓누르는 통증, 턱이나 얼굴 등 왼쪽 팔이 조이듯이 아프다면, 호흡곤란, 메스꺼움, 현기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심해진다면, 특히 노년층은 소화불량이나 위궤양과 같이 명치 부위가 아프다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혈전을 녹이는 약물, 혈전용의 재치료를 우선하기도 하고 바로 관상동맥을 확장하는 시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 로비나 근처에서 2-3시간 정도 더 머물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집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증상이 재발하여 다시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뇌졸중의 경우 얼굴 한쪽 표정을 짓지 못하거나 몸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적은 양을 꾸준히 갈증이 나지 않게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큼 마셔야 할까요? 태초 먹거리의 저자 이계우 교수님은 소변 색깔로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고 투명하고 밝은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엔 가급적 냉방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서 지내시고
심내혈관 질환자의 경우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격렬한 신체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고령, 가족력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고, 특히 흡연은 혈관 내피 손상의 주범인 만큼 반드시 금연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이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산화질소 생성의 필수 물질인 L아르기닌이 풍부한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로 바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던 말기 심혈관 환자 18명을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아닌 자연식물식으로 10년 이상 심장질환 재발 없이 생존하게 한 심장수술 전문의이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15kg 감량시키고 음식으로 심장병을 완치시킨 지방이 범인의 저자 콜드웰 에셀스틴 의학박사는 자연식물식을 하라,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먹어라, 이렇게 간단하다. 식물식을 해서 총 콜레스테롤을 150 이하로 유지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80 이하로 낮추면 동맥혈관에 어떠한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의 저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연식물식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산화질소를 생산하기 위한 L-아르기닌이 풍부하여 혈관을 탄력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여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하여 혈관 내벽이 거칠지고 혈관을 딱딱해지게 하여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고 해독 효과를 갖고 있고 산화방지제의 역할까지 하는 과일, 야채, 통곡물 위주의 자연식물식으로 불필요한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경우에 따라 초기에 약물을 병행하면 2주 후부터는 총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통곡물, 채소, 과일의 자연식물식이 어떻게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으로 유용한 정보를 바로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